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 이른바 익심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5개의 문자 메시지 내용이 주말 사이에 추가로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처음 알려졌던 문자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온 문자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 5차례 지금 한 방송사에서 지금 이걸 공개를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공개된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1월 15일 날에 이제 2건의 문자가 갔고요. 그다음에 1월 19일 날에 갔고 1월 이제 23일 날에 갔고 1월 25일 날에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예. 1월 19일, 13일 날에 이제 2차례 문자가 15일 날에 2차례 문자가 간 그러니까 거죠.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문자는 19일 날 문자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1월 15일 문자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예. 뭐 15일 날 문자 내용은 이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내가 미안하다 사과한다. 그다음에 네. V랑이라는 건 대통령이라는 뜻이죠. V1. 그러니까 대통령과 통화 한번 했으면 좋겠다. 기다리고 어허. 있는 것 같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죄송하고 제가 부주의하다라고 이제 반복된 같은 날짜였으니까요. 그리고 예. 또 추가 문자로 보면 될 것 같고 1월 19일 날에는 정치권에서는 사과한다고 사과 그대로가 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 내가 네. 지난번 사과했더니 대선 과정에서 사과했더니 지지율이 좀 떨어지더라 10%.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위원장님 뜻에 다 따르겠다. 그다음에 이제 1월 23일에는 이제 제가 뭐 댓글팀을 활용해서 주변 비방하는 걸 들었는데 그 사실이 아니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 댓글팀이 여기서 이제 새로 나온 새로 나온 예, 거죠. 그다음에 단어입니다. 이제 예. 어쨌든 위원장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 필요하다면 단호히 결심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고요. 예. 1월 25일도 마찬가지죠. 이제 1월 25일도 큰맘 먹고 비대위 맡아 주셨는데 제 잘못에 기인해서 그렇게 됐고 미안하다. 어쨌든 위원장 상황이 공감된다. 그러니까 5개를 쭉 보면은 네. 약간의 이제 뭐라 이제 좀 그 자기의 입장을 변호하는 건 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락상으로는 내가 사과를 하겠다. 100번이라도 하겠다. 위원장 뜻에 따르겠다. 예. 어려움들을 미안하다. 뭐 이런 지금 맥락이 돼서 어허. 이게 지금 5개 문자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예. 조금 내일은 좀 다른 국면으로도 갈 수도 있겠다. 지금 또 이제 전문이 공개됐다고 하는 소식도 있어서 네,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 한번 내일 또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후보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이런 문자들 안에 주로 김 여사가 사과를 안 하면,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이유들을 쭉 설명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들이 주로 왔다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이 내용 자체가 그 1월 23일에 이제 TV조선에서 비슷한 내용이 언론 보도가 됐고 그리고 이제 언론계에서도 뭐 아니면 정치권에서도 일부에서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예. 지금 다 이제 공개가 되는 상황인데 네. 뭐 다른 것 떠나가지고 뭐 다 이상합니다. 여기에 지금 등장하는 모든 예. 분들이 다 이상해요. 뭐 어느 예. 제가 뭐 누구 편을 들어줄 이유도 없고 그러는데 김건희 여사도 이상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상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상하고 이 문자를 뭐 공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뭐 원희룡 측도 이상하고 다 이상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자해적입니다. 굉장히 모두가 다 루저가 될 거예요. 아하. 7월 23일이 지금 전당대회인데 7월 예. 22일까지 지금 이제 2주 남았거든요. 2주 그렇죠. 동안 이 문자 얘기만 할 겁니까? 그러게요. 예, 큰일이다.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당대회 큰일이고 예. 이게 하나씩 말씀드리면은 네.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패싱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이거를 상의를 하죠? 물론 상의는 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하고 먼저 상의를 하고 독자적으로 판단을 하고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실하고 사실은 이해가 된 다음에 정무수석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는 게 이것도 문제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셨나 이게 궁금하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독자적 정무적 판단이 지금 김건희 여사가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행보가 사실상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문자 패싱이 아니라 대통령 패싱이다. 지금 예, 그렇게 이건 보시는 대통령 거군요. 패싱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모두가 제가 루저라는 게 지금 이거는 김건희 여사는 독자적 정무적 판단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본인이 네. 판단을 해서 본인이 사과를 하고 물론 협의를 하려고 하지만은 어떤 뭐 대통령 배우자가 지금까지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농단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합동토론회에서 합동연설회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이 문자에 응답했으면 국정농단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수의 굉장히 아픈 트라우마를 지금 예. 꺼내는 거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정도 왔으면은 제가 보기에는 뭔가 앞으로와 뒤에가 얘기가 다른 것 같으니까 응답을 예. 안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도는 예.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원희룡 후보는 이 상황에서 이걸로 물어뜯고 지금 전당대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데 예. 이게 후과를 나중에 다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지 굉장히 예. 좀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타임라인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그 김경률 회계사가 지난 대선 총선 과정에서 1월 17일 날 이른바 논란이 됐던 마리 앙뚜아네트 발언을 합니다. 근데 네. 김건희 여사의 문자는 1월 15일 날 최초의 문자가 두 번이 갑니다. 이틀 전이네요. 그럼 이틀 전에 가죠. 그다음에 1월 18일 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세 번째 문자를 보내는 1월 19일인데 예, 1월 그 18일 날 전날. 무슨 일이 있냐면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보기에는 걱정할 부분이 많다. 그때 화제가 됐던 발언이죠.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날에 김 여사가 19일 날 문자를 보낸 겁니다. 어허.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1일 날 변곡점이었죠. 네. 이관섭 당시 비서실장이 한동훈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하는 날이 21일입니다. 네. 그런데 23일 날 다시 문자를 또 보냅니다. 네. 네 번째 문자가 가는 네. 겁니다. 네.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천 현장 화재 현장에서 봉합이 된 겁니다. 윤 대통령과. 그다음에 네. 이 마지막 문자 25일이 간 다음에 바로 29일 날 오찬회동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자에 가는 타임라인들을 놓고 보면은 네. 당시 여권에 그때 아주 긴박했던 갈등 상황에 사이사이에 구조가 들어가 있는 그러네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예. 때문에 저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자꾸 이제 네. 이게 누가 뭐 옳다 그러다의 논란을 떠나서 그러면 이 문자가 어찌되었던 그 당시 긴박했던 여권의 최고조의 갈등이 있었던 그 와중에 김 여사가 비대위원장한테 보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과연 저는 이걸 사적인 걸로 치부할 수 있을지 이걸 사적인 어떤 인연 때문에 내가 공적인 라인에서는 내가 이건 하면 안 되겠다고 내가 이걸 묵살했다고 할 수 있는 건지 예. 이제 이게 왜냐하면 이 문자를 보내는 시기와 여권의 그때 긴박했던 갈등 상황이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매한 그 설정이 얘기가 있는 이제 논리적으로 성립을 하려면 네.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네. 사과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네, 있잖아요. 그럼 사과를 하려는 사람은 네. 사과를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 또 22일 사이에 또 뭐가 있냐면 네. 신윤핵심이라는 이철기 의원이 이거는 몰카 공작이기 때문에 사과하면 안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피해자기 때문에 어허. 몰카 공작 피해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여권의 기류는 다시 상당히 이익의 사안을 놓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뒤늦게 공개되니까 이런 거지. 네. 당시의 갈등으로 놓고 보면 사과가 절대 안 된다 했는데 예. 여사 입장에서 놓고 보면 또 그게 아니었다가 돼가지고 어허. 이게 지금 아주 미묘한 또 이게 그러네요. 지점이 되는 것 같아요. 타임라인을 쭉 놓고 보니까 상당히 그때 긴박했던 네, 시절이다라는 그렇습니다. 네.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당권 주자들은 첫 합동 연설회를 했는데요. 한동훈 후보를 향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 후보도 정면 반박에 나서면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데요.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한동훈 후보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소통의 기회를 차단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비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 우리에게 남겨질 새로운 또 어려운 그 짐이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아주 깊이 그리고 심각하게 고뇌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한동훈 위원장께서 김 여사님이 5자리 문자 보냈으면 인간적으로 한번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문자 드려서 공적으로 논의한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메시지라도 보냈으면 하는 안타까움인데 일종의 정책 판단 미스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잖아요. 당대표가 됐었을 때도 영부인님과 당무 관련해서 대화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께 묻고 싶어요. 그분들은 당대표가 되면 영부인께서 당무 관련해서 상의하시면은 답하실 겁니까? 자, 당권 주자들 권역별 합동 연설 지금 이제 시작했고요. 내일부터는 방송 토론회 이제 5차례 이제 실시한다고 그러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최대 쟁점이 돼야 되는 게 비극이다. 저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요. 이게- 정책과 비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예. 뭐 이게 어느 역대 뭐 보수든 뭐 민주당 뭐 진보든 민주당이든 이런 게 쟁점이 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 얘기했을 때도 어쨌든 원내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게 된 거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여사와 통화를 했네, 뭐 답변을 했네, 안 했네가 저는 굉장히 퇴행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네. 지금 쟁점이 되고 7월 23일이 이제 전당대회인데 지금 2주 동안 이것만 얘기하게 생겼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아요. 이게 표심이 움직일 것이냐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각자 저쪽 후보를 찍지 말아야 될
기재가 강화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면은 원희룡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은 한동훈을 절대 찍지 말아야 된다라는 게 강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답변을 어느 정도는 해주는 게 맞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이 부각될 수 있는 거고 네. 한동훈 후보 지지하는 분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그럼 여사님하고 그러면은 문자 주고받고 뭐 예.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가 드는 걸 수긍하고 나머지 후보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전체적인 판에서는 큰 영향을 끼치기가 좀 어렵다. 각자 자기가 듣고 싶은 부분만 지금 각자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일종의 그 일본 영화 라쇼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그 라쇼몽에서 보면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증언을 해가지고 예. 이제 사건을 다 아하. 왜곡해서 보는 게 있어요. 예. 이게 딱 그런 사건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게 후대에는 나중에는 대통령의 저는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레임덕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대통령의 방향과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말을 안 들으면 이제 그게 레임덕이잖아요. 정확하게 지금 연판장도 지금 뭐 불발이 되고 뭐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예. 역사에 기록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나중에 회고할 때 역사에 기록될 일로 중요한 분기점으로 이게 좀 작동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와중에 제일 수혜자는 누군가요? 수혜자가 없어요. 수혜자 없나요? 수혜자 없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 네. 이거는 서로가 말하자면 서로 이게 내상을 같이 입는 게임이에요. 이걸 뭐 일종의 무협지용어로 동기어진이라 그러나요? 같이 죽는다는 뜻의 이제 예. 그런 건데 왜냐하면 이 이슈가 지금 실제로 보면 보수층에서도 굉장히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이건 불리하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좀 유의미하게 작용하고 있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말하자면 지금 80만 당원이 투표를 하는데 네. 이번에 이제 예상되는 걸 놓고 본다면 한 4, 50만 정도가 투표에 올 거로 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사실 정치 고관여층들이잖아요. 어떤 당의 주요 행사마다 다 투표를 하셨던 분들일 텐데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 전당대회가 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갖자고 하는 건데 이게 지금 6개월 전에 논란인데 물론 중요는 해요. 왜냐하면 그 진실 게임에 이제 중요한데 이거를 지금 서로가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확인을 해주고 빨리 끝내고 출구 전략을 찾아야 하는데 이걸 가지고 만일 22일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은 예. 이것 이외에는 다른 거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예. 그런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되는 건 아닙니까? 예. 지금 당장 보십시오. 특검법 통과시키고 거부권 예. 행사하고 다시 재의결하는 이 무한 반복의 굴레 속에서 있는 정치 현실에 누가 이 위기를 수습할 적임자인가를 뽑아야 되는 게임에서 그 문자 공방에서 누가 더 정당성 있느냐를 가지고 뽑는다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다. 근데 저도 빨리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된다고 봐요. 예. 예. 근데 이게 지금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블랙홀이 돼버렸기 때문에 예. 누가 과연 이 이슈에서 발을 뺄 것이냐. 발을 예. 빼는 사람이 이른바 패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국민의힘 지도부도 바로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그렇죠. 것 같으니까 지금은 어제 경고성으로 자제령을 내린 게 제2의 연판장 사태가 이제 벌어질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연판장 예. 사태에는 가진 않았지만 그런 균열과 그런 징후는 나타났었죠.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비대위라든가 선관위가 특히 서병수 선관위원장 같은 경우는 강력한 어조로 얘기했던 거는 네. 좀 전에 김준일 평론가가 얘기한 게 똑같이 괴를 같이 해요. 즉 뭐냐면 누가 되더라도 이런 상처 속에서 누가 온당한 리더십을 행사하겠느냐. 어허. 그게 이제 본원적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저도 그런 점은 어쨌든 이게 주요 이슈는 맞지만 빨리 이번 주 내에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국면 전환을 해야지 이걸 가지고 22일까지 끌고 간다? 이거는 국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도 이제 연판장에서 지금 제2 연판장이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때랑 지금이랑 좀 다른 게 그때는 초선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렸었고 지금 이제 원외에서 시도를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초선 의원들이 다 거의 다 이제 연판장에 서명을 한 거는 공천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소위 말하는 그립감이 이렇게 강하고 만약에 여기에 참여를 안 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공천을 못 받을 수 있다라고 하니까 다 된 건데 지금 대통령도 공천을 할 수가 없고요. 왜냐면 네. 2028년에 총선이니까 예. 지금 당대표도 사실 공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아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는 관망세다 지금. 굳이 여기에서 내가 참전을 해서 누구 괜히 편들었다가 괜히 손해볼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런 이제 원외 인사들인데 원외 인사들 중에서는 여러 캠프에 줄 선 사람도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박종진 뭐 선관위원이나 뭐 이런 분들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급하다 그냥 제가 보기엔 취업이 급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대통령이 많은 이제 공기업이나 자리들이 있고 예. 그러니 뭐 이건 뭐 이런 그러니까 정치권의 관측입니다. 도대체 왜 이 상황에서 저 사람들이 참전을 하고 국민한 있냐. 사람으로서 너무 슬픈 얘기인데요. 예, 뭐
뭐 이거는 본인한테 물어보지만 본인은 예. 물어보면은 본인은 부인하겠죠. 부인하시겠지만은 그냥 왜 이 상황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저렇게 들어오냐라고 한다면 권력에 주의돼서 좋은 자리 하나 받으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관측이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에서 원내 당협위원장들도 김종혁 조직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또 이거 비판하고 있고 그렇죠. 어떤 분들은 줄 서고 있고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사분우열이 됐다. 예. 이게 정말 큰일이다. 예. 그럼 이게 지금 한 후보 측에서는 전당대회 개입이다, 당무 개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의도적으로 개입하는 세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실은 거리를 완전히 두었죠. 그리고 네. 이제 대통령 당장 이제 출국해서 이제 나토 정상회의 가는데 누가 지금 네. 이걸 가지고 정무 라인에서 물론 정무 라인에서 돌아가는 상황 보고와 판단 정도는 하겠지만 대통령실이 이게 문자를 어떻게 뭐 공개하고 누구 옆으로 줘서 슬쩍 그 말하자면은 우회로를 통해서 주고 이런 저는 그건 없다고 보고 다만 네. 이런 거죠. 여권 주류 내에서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이렇게 말하자면 나머지 당권 주자들 간에 예. 무언가 좀 말하자면 배신자 프레임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대통령과 설령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과 삐걱거리면서 과연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겠냐 이런 예. 우려들 불안감 이런 것들 자극하면서 한동훈 후보의 검증되지 않는 정치력을 한번 공격해보자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방식으로 했었어야지 예. 이게 여사까지 여기에 직접 참전해서 끌어들이는 1위 문자 공개 방식은 그러면은 저는 온당치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보시는 분들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지금 이제 며칠 전에 지난주에 문자 하나가 공개됐고 네. 그리고 어제 또 추가로 해서 모두 5개가 문자가 공개가 됐고 말이죠. 오늘 문자 전문이 공개가 네. 됐고 누가 공개를 하는 겁니까 이거는 그럼?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그 누가 지금 이걸 가지고 한 컨트롤 타워에서 이거 공개하자 이런 게 아니라 네. 이미 이렇게 돌고 있었던 걸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게 1월부터 사실 솔직히 말하면 1월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네. 그때는 이게 어떻게 그냥 바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어요. 그 수면 네. 밑으로 들어간 이유가 저는 이철규 의원의 22일 발언이라고 봐요. 왜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느냐. 예. 그 발언이 여권 기류가 되면서 이건 수면 밑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이미 그때부터 문자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들이 정치권에 좀 돌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왜 갑자기 6개월이나 지난 이 타이밍에 공개가 되느냐. 이거는 권력 투쟁의 일환으로 저도 봐죠. 예.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느냐는 당장 당권 경쟁에서는 나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이게 나중에 이게 후가로 나타날 수 있을 때는 알겠습니다. 이건 내상이 될 수밖에 알겠습니다. 없죠. 예. 요 문자 공방은 정말 오늘 이렇게 얘기해봤자 내일 또 다른 일이 또 네. 나와가지고 약간 무의미해진다는 지금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자,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오늘 최종 발표가 됐습니다. 경찰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민주당의 반발이 아주 거셌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해병대원 사망 사고는 포 11대대장의 사실상 수중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가 그 직접적 원인으로 1사단장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 결과를 보고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먼저 특검을 하자고 주장하겠다라고 분명하게 국민 앞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까지 이렇게 나온 이상 더 이상의 핑계는 소용없습니다. 지금 당장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네. 오늘 수사 결과 잠깐 정리하자면 해병대 7여단장 등 현장 지휘관 6명,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를 했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그리고 최상병 사망 원인은 포병 11대대장의 잘못된 지시로 시작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카톡으로 뭐 이제 문자라 이제 카톡으로 이제 지시가 이제 사실상의 지시가 내려왔는데 이거는 임성근 사단장은 지도라는 거고 네. 가슴까지 들어오는 곳에 들어가게 하고 바둑판식으로 수색을 하고 해병대처럼 일렬로 하고 빨간색 옷을 입으라고 하니 구명조끼는 입을 수 없고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지시로 내려왔는데 이거가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예. 이거는 그러니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론의 눈치를 살펴요. 이런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고 검찰에 공을 넘깁니다. 이런 사안은.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굳이 이게 매를 맞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권력과 관련이 됐을 때 여론의 관심과 권력의 관심이 됐을 때는 네. 권력 쪽으로 이제 딱 이제 붙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재판을 가서 뭐 무혐의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봐요. 근데 이 정도 사안이고 이 정도를 사람들이 하고 있고 증거가 이렇게 없는 것도 아니고 네. 이를테면 거의 사실상의 지시, 본인은 지도라고 얘기하지만 지시사항이 사실상 있고 그것 때문에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라면 기소를 해서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라고 아하.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굉장히 예.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정당성만 강화됐다라는 말이 민주당의 주장에 동의를 많은 국민들이 하실 겁니다. 사법부가 해야 될 판단을 경찰이 다 해버렸다. 이제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저는 조금 네. 지금 제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이제 네. 물론 전재수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수사 결과를 보고하자 그때 미진한 게 있으면 특검 가자고 하는데 그랬죠. 사실은 이게 지금 경찰이 자체 조사도 했지만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한 거잖아요. 네네네. 수사심의위원회가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그 말하자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제 그 네, 말하자면 이제 이렇게 민간 전문가들이 민간 온 거예요. 그래서 허가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익명으로 합니다. 혹시나 이제 외부 될까봐 외부 자문기구다 보니까 익명으로 하는데 예. 여기에서 그렇게 했고 경찰은 이걸 이게 거의 받아들인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경찰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은 경찰로 이관하든가 공수처로 보내야 되는데 공수처로 보내봤자 사건 성립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하자면 육군 소장은 장성급 장교이기 때문에 그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맞는데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죄밖에는 공수처가 조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애매한 지점이 있고 예. 또 직접 기소가 안 돼서 검찰로 넘겨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의 결론은 났지만 아직 공수처 조사 결과가 남았어요. 남아가지고 공수처가 지금 따로 띄어서 지금 외압 의혹을 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권남용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직접 기소는 못하더라도. 예. 자 그렇다면은 저는 요거까지 보고 가는 게 맞다. 이게 저는 이게 지금 저 공수처 조사 보면 거의 다 끝나서 김기현 사령단까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예. 한 달 이상 안 갈 것 같아요. 예. 그럼 이 결과를 보고 특검 여부를 좀 수용하는 게 맞지. 경찰 조사 결과, 1차 조사 결과만 발표가지고 이게 인과관계가 다 끝났다. 그러니까 입증됐다. 공수처 결과까지 봐야 그렇죠. 된다. 저는 그까지는 봐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수사가 미진하니까 사실 대통령이 이제 그 발언을 했을 때도 수사가 공수처 수사와 이제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내가 직접 발의하겠다, 내가 특검하자고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경찰 수사 나온 거 보니까 미진하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그런데 내일 거의 할 분위기잖아요. 예, 뭐 지금 네. 언론 보도 보면은 내일 이제 제2요구권 행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2주, 그러니까 14일 안에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러니까 특검법이 국회에서 대통령실로 넘어간 다음에 예, 이제 예. 14일 말씀하시는 14일 거예요. 이제 보름. 안에 그러니까 네. 이제 지난번에는 굉장히 고뇌를 많이 이제 한 상황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부권 행사할 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었네. 그때 네. 거부권 행사할 때는 좀 시간을 두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를 고민하겠다라는 시그널이었고 이거는 바로 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위헌적 요소가 많기 때문에 예. 이거는 바로 거부권 행사하겠다라는 예. 시그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도 따르라. 위헌적인 이런 게 많아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각오가 섰으니 국민의힘도 이탈하지 말고 다 따르라 뭐 이런 시그널로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은 그 현장에 있었던 대대장들 여기 물에 들어가는 건 정말 위험하다라고 이렇게 보고까지 했거든요. 근데 임성근 사단장이 빨간색 옷 입고 바둑판식으로 하라고 하니까 사실상 상명하복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혐의가 근데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지 경찰에서는 이제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월권 행위는 했어도 직권남용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장난이죠. 지시는 그러니까 했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위험하게 현장에서는 판단을 했는데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 그러니까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이건 네. 군의 명령 체계에 대해서 뭐 일부러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보기엔 일반인의 눈높이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이제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의 눈높이로 보면 정말 많은 부분에 좀 동의할 수가 없는데 당시에 지휘 체계는 54단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 예. 일종의 말하자면 해병대는 거기에 측면 지원하는 부대였기 예, 때문에 예. 54단장의 이제 그 조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지휘가 맞고 그다음에 그것을 직접 이행했던 일선 지휘관들 대대장급들이 여기에 대해서 네.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어찌됐든 그건 이제 경찰의 수사 심의 의견을 존중해서 발표한 거고 공수처가 진짜 여기에서 외압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네. 사실 핵심은 그거잖아요. 대통령실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는 대통령실의 경로가
결국 외압으로 이어졌다. 이걸 지금 입증하자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직접 불송치되느냐 아니냐는 아주 여기서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물론 이게 참고사항은 되겠죠. 그러니까 공수처가 여기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과 부패 혐의를 조사할 수 있는데 직권남용 직접 기소는 못하더라도 의견은 낼 수 있으니까 저는 그건 빨리 조속히 결론내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윤 대통령이 오늘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은 총리 주재로 네.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제 전자결제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또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할 텐데요. 이제 후보 등록이 내일 시작이 되는데 자, 김두관 전 의원이 내일 도전장을 낸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 또대명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그 도전장을 낸다는 건 참 큰 결심 같습니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왜 나오시는지.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은 네. 아예 그러니까 반 이재명계를 다 모아가지고 한번 붙어보자, 설령 질지언정 붙어보자 뭐 이런 건데 지금 제가 뭐 이렇게 좀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김두관 의원 측 쪽에 들은 얘기로 보면은 따로 예를 들면은 뭐 친문계라든지 뭐 이렇게 반 이재명계가 누군가가 지원 사격을 해주는 분도 없다라는 거예요 캠프에서. 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단기 필마 혼자 뛰는 사실상 그런 거고 예. 도와주시는 뭐 실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경남도지사 했을 때 뭐 아는 뭐 이렇게 지인분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한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세력으로서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하. 그럼 메시지를 어떤 거를 내실 건가? 예. 예를 들면은 이제 각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 이재명 대표의 뭐 사법 리스크를 얘기를 할 건지 아니면은 뭐 당원권 강화해서 뭐 국회의장 뽑을 때 20% 넣는 거 반영하라는 걸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실 건지 예. 그러니까 무슨 목소리를 내실 건지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예. 당이 소수의 강성당원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일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김준일 평론가 요 부분 조금 의견이 다른 게 뭐냐면 네. 내일 출마 선언은 세종시에서 합니다. 세종시. 그건 행정수도 이전을 했던 노무현 정신을 살리겠다는 메시지예요. 그다음에 예. 어디로 갑니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방문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보도를 좀 봤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최근에 그 추미애 의장 당선될 거로 예상했지만 우원식 의장이 당선돼서 당시 많은 분들이 무언가 여기에 친명일색에 대한 거부감의 그런 기류들이 있다. 의원들이 그런 예. 분석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최근에 또 문재인 정부 출신 의원 뭐 수석해서 100명 정도가 모여서 그 여의도에서 뭐 만찬회동을 했다 하더라고요. 거기서 뭐 빈체로란 말이 나왔대요. 그 뭐 승리를 해보자 뭐 그런 얘기를 뭐 건배사가 나왔대는데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이 지금 김두관의 출마는 민주당 주류의 정신을 한번 계승하겠다. 그래서 이재명의 정신은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의 정신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예. 내가 한번 여기에 대해서 적동성을 한번 주장하겠다. 그런데 저는 관건은 득표율이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만일 30% 이상을 득표하면은 예. 이건 이재명 대표에게 약간 정말 타격이 될 거고 그건 지더라도 김두관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30% 이하의 20%대 득표율 이하로 간다 그러면은 예. 그거는 정말 김준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의미 없는 도전, 왜 했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30%의 득표율이 이번 민주당 전대의 바로미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한 어느 정도나 득표가 가능할 걸로 보세요? 김두관 전 의원?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나왔을 때 뭐 77.7% 그래서 역대 이제 당 대표 중에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 먼저 말씀드리면은 77.7보다 낮아지면은 오히려 약간 뭐 이렇게 영향력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좀 열심히 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네. 뭐 압도적으로 막 90% 나오면 또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공산당이냐 뭐 이런 얘기 나올 테니까 예. 제가 보기엔 15% 정도 김두관 후보가 15%. 예, 15% 정도 확보할 것 같아요. 어쨌든 그리고 뭐 전에 이르면 이낙연 후보나 뭐 이쪽에서 얻었던 네. 득표율이나 뭐 그러니까 대선 후보 경선 말고 이런 거 그쪽 계열이 얻었던 게 대충 이 정도예요. 15%. 그래서 15% 정도 얻을 건데 저는 김두관 후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지금 친문 주자들 중에서 마땅한 후보도 없고 그래서 반 이재명의 구심점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지금 보는데 그동안의 사실은 행보들은 사실은 친명까지는 아니었지만은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똑같이 같이 궤를 같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메시지가 잘 서지 않는다. 서사가. 그래서 뭐 열심히 하시라는 뭐 응원의 말씀은 드리겠지만은 예. 이게 이제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그런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을 예. 것인가에는 좀 의문입니다. 그래도 개인적으로. 김 전 의원의 입장에서는 경남 도당 위원장직까지 이제 사퇴를 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권곤일척이거든요. 사실 그렇죠. 자기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승부수를 여기서 한번 걸어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러니까 저는 30%만 득표하면은 예. 김두관의 승리, 그러니까 패배했지만 승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정신이 농부가 설령 지더라도 그 밭을 탓하진 않잖아요. 보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정신으로 아마 치열하게 아마 선거전 임할 겁니다. 근데 의외의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지금 보이지 않는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불안감, 뭐 싫어서가 아니라 과연 이게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인가, 정말 우리가 대선 승리로 갈 수 있는 길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김준일 평론가님. 예. 이재명 전 대표 추대보다는 경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약간 친명 쪽 얘기는 조금 엇갈리더라고요. 그냥 왜 번거롭다. 그냥 전당대회에 이렇게 막 성대하게 안 치르고 차라리 찬반 투표로 하지 이런 분위기도 있는가 반면에 예. 야 그래도 차라리 당내에서 한 명 나와가지고 경선하는 모습이라도 하는 게 낫다. 뭐 이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어쨌든 뭐 어느 게 나은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결과는 어쨌든 득표율이 어대명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최수영, 김준일 두 분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